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두들레야 저렴한 가격에 풍성한 모습을 가진 품종을 고르는 방법 및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초상 같은 경우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은 농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두들레아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을 주로 화원에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렇게 줄기가 있는 목대가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아주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화원에서도 쉽게 이렇게 만나볼 수 없는 그런 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닭들도 초기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의 실생으로 태어난 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들레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두들레아하고 국내에서 씨앗을 통해서 발화를 통해서 태어난 품종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서 두들레아가 판매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예쁜 실생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생들을 초기에 잘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단지 예쁨 수용만 보고 구입하다 보면 가격만 높게 주고 이렇게 구입을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팟기피던 같은 경우도 수입해서 들어온 팟기피던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아주 높은데요. 이 얼굴 하나당 30만 원까지도 했던 그런 품종들입니다. 그러나 이 실생,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실생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실생은 씨앗으로 제가 성장을 해서 이 판매가 되는 그런 두들레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생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낮지만 자리 잡기가 또 쉽지 않고 자리가 잡는다 그래도 3년을 그렇게 넘기기가 좀 쉽지 않은, 그리고 대품으로 키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실생도 있지만 이런 실생 같은 경우는 본 얼굴이 이렇게 파키피덤의 본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약간은 중간 수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약간은 뭐 다른 유전자가 섞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실생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수입과는 약간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실생도 잘 키우면 아주 묘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닭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얘가 실생인지 수입종인지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솔직히 실생으로 구입을 해서 실생으로 태어나도 환경과 물 주기, 영양제 주기에 따라서 모양이 수입종보다도 더 멋진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실생과 수입에 대한 그런 차이를 생각하고 뭐 구입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같은 돈이면 두들레아를 더 예쁘고 더 풍성하고 건강한 얼굴을 내가 선택해서 키울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초상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얘네들은 번식을 하는데 이 일반 달귀와 다르게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잎이 갈라지면서 분지를 합니다. 이게 두들레아만의 이 특징인데요. 이 초상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잎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게 원래는 얼굴이 하나짜리였습니다. 얼굴이 하나짜리면서 이렇게 얼굴이 세 개로 갈라지면서 번식을 합니다. 이쪽에도 두 개고요. 나머지 작은 이 얼굴들이 나오는 거는 다 꽃대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분지를 안 하네요. 총 이 가지 두 개에서 이렇게 분지를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 화이트 그린이나 아니면 이 빛끝이 작은 품종들 같은 경우는 이 분지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화원에 가면 판매하시는 분들도 이 분지, 요즘은 뭐 분지라는 게 워낙 이제 다 잘 알려져서
확인을 하고 판매를 하시는데, 예전에는 이 분지된 거를 확인도 안 하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하나 가격에 이렇게 분지되는 닭을 구입을 해서 한 1년 정도만 키우면 또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지면서 가지가 갈라지면서 군생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기 때문에 매 눈을 가지신 분들은 분지되는 다육이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멋진 군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 화원에 가면 이 두들레아를 단순히 수영이 갖춰진 이런 완벽한 얼굴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음, 약간은 풀떼기 같지만 분지가 되고 있는 그런 닭들을 구입해서 한 1, 2년 정도만 키운다 그러면 아주 멋진 모습으로 변신을 해 줍니다. 이 레드온 비치인데 지금 작년 올여름인가요? 올여름에 좀 약간 잎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 끝이 약간은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지만, 지금은 또 새로 태어나는 그런 얼굴들 같은 경우는 또 건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가 어느 정도 회복한 단계고요. 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 하나가 서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도 얼굴 안쪽을 보시면 갈라지는데, 이 분지라는 것을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지 하나에, 이렇게 가지 하나에 분지를 하면 그 얇아진 가지가 또 두 개로 쪼개져서 약간은 줄기가 가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늘어지는 것을 싫어해서 이 분지가 되고 있는 두들레아를 고르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지 하나가 이렇게 줄기가 얇은데, 이럴 경우는 천천히 키우시면 됩니다. 천천히 키우시면 갈라지는 줄기도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서 갈라지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워서 저렴한 가격에 풍성한 이런 군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키우면서 완벽하게 갈라질 때까지 기다려 준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큰 풍성한 얼굴을 볼 수 있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 하나당 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쪽도 갈라지고, 이쪽도 갈라지고, 이쪽도 갈라지고, 총 얼굴이 3개가 더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쪽도 보시면 이게 얼굴 2개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분지가 되면서 이렇게 2개가 됐기 때문에 이 3개가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더 완벽한 풍성한 군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참 좋은 기회이고, 풍성한 얼굴을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 풍성한 얼굴을 예쁘게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원에 가시면 이렇게 두들레아가 분지되는 얼굴을 구입을 하는데, 이런 분지되는 얼굴 같은 경우는 약간은 거름 성분을 넣고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좀 빠르게 키우면서 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요. 줄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서서히 수영을 잡아가고 얼굴을 잡아가면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분갈이 할 때 약간 상토 성분을 넣고 분갈이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율은 한 35% 정도만 넣고 키워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줄기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성장을 하는데, 완벽하게 햇살에 두기보다는 약간은 방그늘에 두면서 좀 줄기가 자라는 것을 유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줄기가 자라는 것을 유도한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줄기만큼 올라왔다면 그때부터 이제 얼굴을 만들어 가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완전 뭐 햇살이 들지 않는 그늘에 두고 키우면 줄기가 얇아집니다. 줄기가 얇아지면 두들레아는 참 못나지기 때문에 약간은 오전에 한 4시간 정도 되는 그런 환경에서 키운다 그러면 겨울에 어느 정도 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햇살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이 햇살도 좋아하지만 또 그렇다고 뭐 햇살이 뭐 10시간 이상 되는 그런 환경에서만 키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방그늘에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이 두들레아가 분지를 하려면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영양분이 풍부했을 때 분지를 하기보다는 좀 이 조건이 좀 얘가 크는 조건이
좀 열악했을 때 분질을 하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파키피던 같은 경우도 얼굴이 2개짜리였습니다. 얼굴이 2개짜리였는데 제가 여름에 키우고 그 여름에 구입을 했거든요. 여름에 구입을 했는데 뿌리가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받아보고 제가 판매자한테 컴플레인을 걸 정도로 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얼굴과 뿌리가 와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름을 그렇게 이 잎이 물러서 참 얼굴이 되게 못 나아져서 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풍성한 근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들레아는 이렇듯 약간의 영양분이 그렇게 과도한 그런 환경보다는 약간 힘든 시기를 한번 거치고 난 후면 이렇게 번식을 위한, 그러니까 종족 번식을 위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분질을 많이 해주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분질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혹독한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성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분질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풍성한 군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부러 뭐 여름에 아주 혹독한 환경에 놓고 너 분지해라 이렇게 만들어 분지해라 그러면 너무 가혹하고 혹시나 또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지를 할 때는 한 번은 몸살을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분지를 해줬고요. 특히 근데 이제 이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워낙 분질을 잘해주는 그런 품종인데 이렇게 ip성이 이렇게 두껍고 ip성이 이렇게 약간 큰 그런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분질을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을 하는 단계입니다. 성장을 하는 단계고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물을 충분하게 주면서 키워야지만 풍성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얼굴이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분이 이렇게 없는 상태가 보이는데 백분이 이렇게 없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이 두들레아가 서서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들레아는 기온이 좀 낮아져야지만 이제 서서히 성장을 하는 그런 동용종에 속하는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갈이를 해줘도 되지만 분갈이를 한지 1년이 안 됐다 그러면 굳이 분갈이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두들레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년에 한 번은 꼭 분갈이를 해주는데 이런 큰 화분에 심어졌던 그런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2년까지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년까지 간 두들레아는 있는데 2년까지 가면 대부분 잎이 줄어듭니다. 잎수가 줄어들고 잎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고요. 이 물을 주는 시기를 좀 놓치는 분들이 있는데 물을 주는 시기는 이렇게 잎이 백분이 약간 연해지면서 이 성장하는 모습에 이 잎이 이렇게 뽀얀 백분이 보이지만 이 안쪽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얀색 백분이 없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두들레아가 이 성장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물을 충분히 주시면서 키우는데 분갈이를 하고 줄기를 치료했던 그런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빠르게 물을 과도하게 주기보다는 한 12월 초까지는 500ml 반병 정도의 양을 주시고 12월 이후부터 성장하는 단계 2주에 한 번에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1월과 2월 같은 경우는 기온이 아주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그런 계절이긴 하지만 뿌리가 이렇게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3주 간격으로 물을 주면서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들레아가 은근히 질리지도 않고 무던하게 잘 크는 품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육이 처음 접하는 분들이 키우기 더 쉬운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원에 가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분질을 하고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진 그런 두들레아를 구입해서 한 1년만 키우시면 풍성한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가의 그 두들레아를 구입하기보다는 저렴하고
수영이 나중에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얼굴을 구입을 해서 키운다 그러면 한 1, 2년 후면 아주 멋진 대품 군생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물주기 할 때 잎 전체에 물이 묻게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백분이 한번 지어지면 백분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이 백분의 이 수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여기 곰팡이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이 줄기 아래로 해서 물을 주시거나 저면관수를 통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면관수를 주고 나서 꼭 말씀드렸지, 목초액을 약간 희석해서 준다 그러면 뿌리 건강에도 좋고 기존 흙이 약간은 정화되는 그런 작용도 하기 때문에 목초액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